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IT 솔루션 맛집 시스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스코 마케팅팀의 황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준 수석입니다. 시스코에서는 S&D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D 마켓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년 멜번에서 호주 멜번이죠. 멜번에서 시스코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버추얼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라이브 하게 되면은 워낙 많은 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S&B 세션에 대해서 썸머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스코 디자인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A를 갖도록 하죠. 네, 그럼 첫 번째로 글로벌과 국내 S&B 마켓 현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S&B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어떻게 되느냐, 전체 근무자 중에 한 3분의 2 정도, 그게 한 66%가 되는 거죠. 네. 종사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전체 기업 중에는 한 90%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GDP로는 한 3분의 2 정도.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죠. 네, 물어보는 겁니다. 네. 국내 시장이 아마 전체에서 S&B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장표를 보셔서 이미 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S&B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보면은 1,700몇 명이 된다고 해요. 네.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89%인 거고, 다시 말해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11% 정도 됩니다. 네. 전체 기업으로 보면 한 99%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죠. 네. 거의 압도적으로 그죠. 많네요. 네. 거의 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중기업, 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포함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현황 통계를 매년 쭉 보다 보면은 대기업의 근무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요. 네. S&B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스코 라이브에서 발표가 되었던 S&B 세션에서는 그중에 크게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흔히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움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보안,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장,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보안, 일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력이나 아니면은 뭐 장비나 여러 가지를 투자를 여러 개 되는데 비교적으로 S&B 고객분들은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이런 것들 그렇죠. 다 투자하기가.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장과 디지털 전환은 같이 매핑돼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결국 마켓의 요구사항들, 고객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예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레스토랑에 사실 고민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는 인원은 그 주변에서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고객분들이 더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는 딜리버리 앱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곳이 좀 많아졌죠. 또 하나는 매장을 찾았을 때 오더하는 시스템을 그냥 설치해 놔요. 고객 입장에서 좋아졌고 기업 측면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할 건가? 저희가 IDC 기관을 통해서 S&B 분들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탑 10개를 뽑아봤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객의 요구 조건, 분석, 마켓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매뉴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매뉴얼하기 힘드니까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화 시키는 거고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새로운 걸 도입하거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어려우니
계속 업그레이드, 그게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하는 넘버 1, 2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발표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아이콘이 힌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클라우드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지문 모양인 걸로 보아서 보안이겠죠? 네. 지금 계속 정답을 맞히시는데 네. 이거 제가 준비가 되어 아이콘 있습니다. 준비가 저는. 됐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이콘을 지웠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와 보안입니다. 그런데 왜 클라우드와 보안이 중요한지는 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SMB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거리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는 IT 담당자가 있습니다. IT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내부 직원들의 서비스예요. 인프라 서비스예요. 그게 인터넷이 됐던 메일이 됐던 그들이 네트워크를 잘 쓸 수 있게끔 그들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잘 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유선 무선이 되겠죠. 또는 외부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네트워크를 접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증에 관련된 것도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트래픽들이 직원의 트래픽들이 외부로 나갈 때 또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런 방화벽적인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기업들마다 많은 서버들이 있어요. 뭐 서버의 종류도 많을 테고 그 위에 올라가는 오퍼레이션, DB,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도 답을 알고 있는데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점과 지사가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추셔가지고 그냥 짜부치는 보수석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확장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지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곳에 직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분들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트에서 본사 내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특정 서비스를 액세스를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웬 구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전용선을 뚫거나 또는 MPLS 망을 갖거나 기본적으로 인터넷 라인에 VPN 장비를 올려놓고 터널링을 맺어서 외부 지점에 있는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내부랑 같은 네트워크가 되게끔 그렇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설정들을 본사에서 센트럴라이즈하게 관리를 할 건지 지점들마다 또 운영을 할 건지 또는 이곳에 있는 물리적 보안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되게 많아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네. 저기 이동 사용자가 나왔네요. 세일즈분들이 주로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리모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분들은 어떻게 보안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죠? 그것도 고민인 거죠. 그렇죠. 다양한 악성 코드, 뭐래요 악성 코드군요. 뭐래요. 그다음에 CNC, 그다음에 스팸 워낙 많이 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또 일부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또 서비스가 대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른 민첩성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보니 이 IT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인트가 많아진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 직원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 거기서 발생되는 트래픽들, 그 다음에 이벤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워낙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IT 담당자는 저기 자리에 앉아서 옆에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봅니다. 오늘은 장애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IT가 그냥 내부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인력이었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서포트를 썼는데 오늘에 와서는 아까 제가 디지털 전환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CEO분들, 오너분들, 사장님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략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게 IT가 접목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IT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같이 공부해서 접목을 시켜서 확장해 나가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코비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죠? 그렇죠. 뱅크럽 되는 데도 많고 그들의 세일즈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데 성장하는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질문하시는 건가요? 또? 질문이 많죠. 네. 요거는 모르지 않을까요? 뭐, 네. 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게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임 뭐, 산업. 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그렇죠. 네. 딜리버리 서비스. 네.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중에서도 집에서 보는 엔터테인먼트. 가장 좋은 예로 넷플릭스가 있는데 넷플릭스 보시죠. 그렇죠. 엄청 많이 보죠. 그렇죠. 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만 상주를 하고 있는데 네. 할 게 없으니 계속 그것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예전에 DVD나 아니면 비디오를 렌탈 사업을 했었어요. 예,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지점들마다 그들이 오는 고객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확장시키기 어려워. 그래서 넷플릭스가 고민한 거는 그래 좋다. 네트워크는 연결돼 있으니 비디오를 스트리밍으로 쏴주죠. 예. 그게 전 세계에 지금 190개국에 넷플릭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바이스들이 워낙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그냥 TV에서만 컨텐츠를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양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됐던 내가 핸드폰이 됐던 아니면 다양한 포터블 디바이스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이래서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이에요.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 여기에 기업에서 이런 인력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개별 본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대리님도 받으시죠? 네. 생각보다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예, 반전인데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지금은 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컨텐츠를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시대에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또 장표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변화들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룬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SMB 기업이 또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스코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가 정말 많은 오늘날 SMB IT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또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처럼 뭐 비즈니스가 확장을 되고 지점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따라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장비를 딜리버리하고 거기서 인터넷 라인만 꽂게 되면은 리모트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미리 사전에 설정된 것들을 보내주어서 그냥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몇십 분 만이라도 보안에 대한 거, 유선, 무선, 게다가 뭐 CCTV, 그다음에 IP폰, 다양한 협업 솔루션들을 한 번에 패키지화해서 되게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런 니즈가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게스트 와이파이. 예.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줘요. 직원분들에 대해서 무선 서비스를 해주는데 다양한 곳에서 게스트 와이파이를 요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병원, 또 일반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일반 기업에서도 그들의 고객사가 있을 테고 파트너사가 있을 테고 협력 업체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같은 SSA를 주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게스트 와이파이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되게 빠르게 설정할 수 있게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연한 리모트 근무 환경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거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리모트 환경,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어요. 또는 유연한 그 업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양한 협업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졌고, 엄청 많이 늘었죠.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보안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해요. 모든 해커 진입 지점으로부터 다층 보호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여기 다층 보안, 이 멀티레이어 보안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로 돌아갔을 때 적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성벽을 그죠. 높이 쌓는 거죠. 성벽을 네. 쌓고 방어벽을 쌓는 거죠. 그렇죠. 방어벽을. 그 다음에 문을 하나 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를 하고, 그죠? 네. 예, 허가되는 사람들만.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예,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망에 제일 게이트웨이가 되는 파이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딥하게 보겠다. IPS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구멍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서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바이러스가 걸린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에 스위치를 연결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저희 그 코로나처럼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계층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완벽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만 막아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된다. 다방면의 보안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비즈니스 거래요. 실제 내부에서 움직이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갔을 때 이게 유출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변조가 될 수가 있거나 이것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시켜야 되는 건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화상 미팅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물론 이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도 많이 도입을 하는데, 이런 화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기밀이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캡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으로 S&B IT에도 지금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네. 지금 5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IT에 요구되는 사항까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IT를 따로 전담하는 부서나 팀이 존재를 하는데 S&B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일당백으로 이렇게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측면에서도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스코가 이런 S&B 고객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열심히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벤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벤더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솔루션 제품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도 사실 컨선이고 컨설팅 받지 않는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그 챌린지 요구 조건들을 좀 수렴을 해서 가능한 편리하게,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들을 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S&B 고객을 위해서 시스코가 새로 설계를 했고 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시스코 디자인드죠. 네, 다시 맞습니다. 말해서 네. 시스코 디자인드는 이제 중소 중견 규모의 기업들만을 위해서 시스코에서 특별히 설계하고 선별한 다양한 시스코의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반을 지칭하는 하나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S&B에 맞는 라이트한 포트폴리오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를 보면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필요한 커넥트, 그게 유선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무선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뭐 하이퍼플렉스나 UCS 같은 컴퓨팅, 다양한 협업 솔루션, 보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음. 저희가 오늘 웨비나의 제목을 괜히 IT 솔루션 맛집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훌륭한 메뉴가 너무 많죠. 네, 많죠. 네. 하나씩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스코 디자인들을 런치하면서 새로 출시됐거나 최근에 출시했던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전체의 제품들은 SMB에 맞는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머라키 MR36. 네. 예. 기존의 머라키 뿐만 아니라 에어넷도 있겠지만 와이파이 6 제품이 나오면서 하이엔드급만 출시가 됐었어요. 사실 로우엔드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가 됐고 MR36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가장 로우엔드급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뭐 36, 46, 56이 있고 그래서 뭐 2스트림, 4스트림, 8스트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에어로넷도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겁니다. 네, 비슷한 형태. 스몰,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위해서 시스코가 런칭한 제품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조금 이름도 바뀌었는데 시스코 비즈니스 와이어리스 CBW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이런 모델을 최근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메시 익스텐더가 생겼어요. 메시 익스텐더는 뭐냐? AP가 있고 메시 익스텐더를 연결시켜서 여기와 통신을 하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P 하나에서 커버리지를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제품들도 출시가 됐고요. 네. 제가 스위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스위치. 9200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200. 네. 그 다음에 카탈리스 1000K. 일단 9200. 290X의 마이그레이션 된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 예전에 비해서 성능이 2배 정도 올라갔고 개별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SCDN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러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는 시스코 DNA 센터라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나온 게 9200인 거죠. 네. 그런데 1000 시리즈 모델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저희가 그 밑에 있는 레가시 모델들이 있어요. 뭐 2960P, 뭐 L, 그 다음에 컴팩터 스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랜지션 된 모델인 거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보다 조금 더 인핸스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저희가 UI를 제공해요. 여기에 들어가서 UI 베이스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한 거고 일부 제품들은 PoE에 대한 캐패시티가 좀 더 커졌어요. 왜냐면 와이파이 6 모델도 나오고 PoE를 더 많은 PoE를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커버리지도 더 커지게 됐고 네. 또 일부 모델은 되게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도 있다. 그래서 저희 스위치 라인업을 보면 1000 시리즈, 9200, 9300, 9400, 9500, 96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세대 방화벽. 네. 예전에 우리는 아사, ASA라고 불렀었죠. 어느 순간 파이어 파워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네. 네. 소스 파이어를 인수하고 나서 그래서 이 제품도 보통 우리가 제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랑 비슷해요. 뭐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도 저희 IT 하드웨어도 비슷합니다. 4000 시리즈, 2000 시리즈, 1000 시리즈가 있어요. 이 1000 시리즈는 가장 로우엔드급이에요. 그런데 예전의 제품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전에는 특정 기능들을 애드를 할 때 보안 성능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파이어파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올렸을 때 다양한 기능들을 올렸을 때 성능에 대한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UTM으로도 포지셔닝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엄브렐러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브렐러는 DNS를 이용해서 보안을 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예전에는 미니멈 퀀티티가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작은 규모도 있는 기업들이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사분들을 위해서 낮게도 개별적으로 하나, 두 개, 세 개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라이센스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제가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는 네네. 거고 듀오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듀오가 네.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지금 시스코의 솔루션 중에 뭐 마케팅에서는 뭐 거의 다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네. 제품을.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보안 쪽에서는 듀오를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듀오 멀티 단계 인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한 사이트 또는 뭐 VPN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접속했을 때 2차 단계 인증을 거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신원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요.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이 유저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차 인증을 한 번 더 가져갑니다. 그런데 2차 인증을 가져가는데 기존에 다른 곳에 있는 많은 솔루션들은 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죠. 예. 절차가 복잡한데 듀오는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 그냥 설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머라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보이 제품 그리고 저 뒤에 X가 2개 붙였죠.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차이점은 기존에 있는 거와 업그레이드 된 점은 뭐냐? 당연히 카메라다 보니까 화소수가 좋아야 됐다고 스토리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어요. 기존 제품보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시스코에는 워낙 많은 포트폴리오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넘버원이 MV 제품이더라고요. 아, 그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 제품이라고 만족도 말씀이세요? 가장 높은 제품이에요. 네. 의외네요. 네,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협업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데스크프로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데스크프로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했던 시스코 커넥트 때 일본에서 공수된 장비를 저는 그때 봤어요. 맞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도 시스코 행사 있을 때 간혹 이렇게 보여주긴 하죠. 사실 출시를 했는데 인증 문제 때문에 아마 여름쯤에는 아마 그 오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느냐? 일단은 사이즈가 커지고 화질이 더 해상도가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백그라운드 버추얼라이제이션, 버추얼로 백그라운드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되게 이노베이션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진짜 시스코 디자인들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정말 탄력적이고 유연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들링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했을 때의 장점이 음식점에서도 단품 메뉴를 여러 개를 각각 시키는 것보다는 세트로 시키면 가격도 더 저렴하죠.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메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오더하는 것보다는 세트 메뉴가 더 저렴하듯이 우리가 번들링, 패키지된 상품들이 워낙 많이 있고 당연히 더 좋은 디스카운트로 오더를 할 수 있겠죠.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가 식당을 갔는데 뭐를 먹었지? 잘 몰라. 그랬을 때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보겠죠. 네. 추천해주세요. 뭐가 제일 맛있나요? 네, 추천해주세요. 네. 그래서 똑같이 저희도 시스코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담당 AM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또는 파트너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DC 저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예로 번들링 상품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번들링은 리모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솔루션들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보안하고 리모트 웹엑스만 구매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도 오더가 가능하세요. 네, 요즘에 리모트로 업무를 보는 일이 진짜 굉장히 보편화됐으니까 그런 상황에 되게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또 더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아까 디자인이라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시스코 디자인드는 라이트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많은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보안하고 클라우드였었죠. 그런데 보니까
클라우드 제품들이 전체의 아키텍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품들을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는지를 간단한 예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마도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기서 실제 보이는 화면하고 조금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뒤게 나타나니까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무선이 당연히 그냥 무선 서비스만 줬었어요. 그런데 이 무선 AP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왔는데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왔는지, 그죠? 노선이 어느 공간에 많이 있는지 그 공간에 맞춰서 뭔가 책을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API 연동해서 출석 체크도 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무선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애드가 됐어요. 아까 CCTV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CCTV를 가지고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패턴만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people count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엄청 인공지능. 똑똑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패턴을 분석하나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화상 솔루션들이 다양한 버티칼에 다양한 인더스트리얼에 다양한 마켓에 사용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e-러닝이죠. 저렇게 집에서 저희도 네. 아들이 집에서 옆에서 계속 e-러닝을 하는데 오늘 보고 깜짝 놀라겠어요.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e-러닝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1.5배속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야, 네. 들리냐? 들린대요. 나쁘지 않겠구나. 네. 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런 것들을 터득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시에 끝날 거를 뭐 한 10시 끝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웹엑스나 TP 솔루션들. 그다음에 서버들이 있죠. 서버들이 사실은 한제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본사에 메인 서버들이 있고 지점별로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운영하고 뭐 파일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모트로 접속을 했었어야 돼요. 네. 뭔가 VPN을 쫄아서 가서 연동을 했었거나 또 다시 한번 인증을 받고 이랬었는데 인터사이트라는 걸 통해서 산재대에 있는 모든 서버들을 운영을 해요. 이걸 프로액티브하게. 네. 여기서 발생되는 이벤트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레커멘드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여기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 클라우드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대시보드를 제공해줘요. 네. 이 대시보드를 제공해주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쉽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인투이티브,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공된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적인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터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무선을 몰라도 이렇게 클릭해서 되는구나, 보안을 몰라도 클릭하면 이게 되는구나 라고 되게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네. 작년 2019년도 4월 달에 웨비나를 데이터 센터 주제로 하이퍼플렉스 웨비나를 했었는데 그 세션 중에 인터사이트 데모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때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수장님이 MC를 보셨었죠. 네. 네. 그때 인터사이트 데모 보면서 저도 옆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번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웨비나 페이지에서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전체적으로 솔루션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이 틀리지만 비슷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줘요. 예. 그리고 이 근무자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거나 출장이거나 그래서 휴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또 연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내가 집에서 모바일 폰으로 저기 대시보드 접근해서 그냥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관리가 훨씬 용이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시 갈 필요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아니면은 뭐 VPN 다시 접속해서 뭐 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클라우드가 되게 중요해졌고 이런 제품들이 많아졌다. 말 그대로 심플 IT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요즘은 또 특히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언택트, 비대면, 리모트 환경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네. 굉장히 큰 화두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비즈니스의 연속성,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네. 커넥티비티 두 가지죠. 제가 아까 저희 기업이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7만 명이 되는. 시스코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시스코. 네. 네, 그죠. 전 세계 7만. 네, 그죠. 네. 전 세계 7만 명이고, 전체 협업업체까지 합하면은 14만 명. 예. 그 다음에 근무지가 약 한 500군데, 498개 정도 돼요. 예. 글로벌하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에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그 근무자들이 리모트로 접속해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안전하게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애니커넥트를 통해서.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본사에 방화벽이 있고 저희 방화벽으로 따지자면 아사나 파이어파워 또는 ISR 라우터에 시큐리티 피처를 올려서 애니커넥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오퍼닝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조금 더 매칭이 맞다. 조금 더 산재돼 있고 IT 인력이 좀 적다. 그런 환경이라면 오히려 머라키 솔루션을 좀 추천해 드리죠. 그래서 머라키의 MX 보안 제품 또는 J3 이런 걸로 운영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다양한 협업 솔루션. 이렇게 많은 근무자들. 저희가 아까 14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확장돼서 협업 업체까지.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워낙 미팅이 많은데 고객분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파트너분들하고도 미팅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근무 환경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스코가 지금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지가 벌써 3달이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저는 그죠. 한 3달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전에도 사실 저희는 재택이 좀 자유로운 회사였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재택을 하는 건 또 처음이고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없죠? 네, 네.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최근에 보면 기사에 많이 나오죠.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법적으로는 없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아직은. 네, 그렇죠? 아직은. 네. 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례가 지금 해외 사례를 저희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네.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마켓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가 되게 필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 이러닝을 하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고3 학생분들이 오늘부터 맞아요. 예,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인천의 많은 학교가 다시 백을 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왔어요. 네. 감염자가 두 명이 네. 나와서 그래서 다시 백을 한 상황인데 이 러닝에 대한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지금 핫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리셉션이에요. 리셉션인데 사람들이 와서 문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면을 해야 돼요. 어려워.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조그만 모니터, 데스크 형태의 모니터 갖다 놓고 그냥 클릭해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냥 할 수 있게끔. 그게 지정이 됐던 제품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본사에는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예요. 관광지인데 인포메이션 데스크. 그래서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도 다 사람 상주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이 딱 제품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클릭했을 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외국인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을 서포트하는 본사에 누군가가 한 명만 더 있으면 돼요.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 여기 조명이 엄청 큰 조명이 2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나는 열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땀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요. 땀이 지금 네. 많이 나고 네. 있어서 제가 땀을 닦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이게 그럴까봐 네. 휴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아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도 그죠? 네. 그게 이제 뭐 아까 딜리버리,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워낙 많죠.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회사들이에요. 네. IT를 접목시키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국 뭐 가상화, 리모트에 대한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 없게끔 이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이런 IT를 도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시스코 디자인드 오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퍼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바탕으로 금문교가 이제 로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5년 되는 회사예요. 워낙 많은 제품들을 출시했고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35년 동안 네. 그렇다 보니까 기술들이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벤더에 비해서 더 많은 기능들, 더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정화시키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IT 담당자의 고민거리 그 다음에 실제 SMB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가 SMB에 맞게 조금 더 좋은 솔루션들을 만든 거고 그게 시스코 디자인인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혹시 시스코가 솔루션 맛집인 건 너무 잘 알지만 비싸지 않을까. 네. 비용 때문에 그동안 망설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스펙과 어떤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시스코 디자인드 런칭을 계기 삼아서 한번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문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맛집이라고 하는데 네. 고급 맛집 아니냐. 잘못된 표현인 거고요. 네.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은 맛집이에요. 네,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맛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션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을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네, 네. 그렇도록 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여기 나왔죠. 시스코는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SMB에서 시스코 제품들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마다 틀릴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시스코는 코어 제품을 많이 쓰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네. 근데 코어 제품을 예전에 생각해 보셨을 때 비쌌던 경험치를 가지고 비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클라우드 솔루션 새로 인수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SMB 맞게 프라이싱을 고려해서 나온 제품들도 있긴 그럼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 15명 정도 소기업인데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려면은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약간 이제 폭이 넓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15명 정도라면은 정말 소기업인 거죠. 그렇죠. 소기업에 맞춰서 스몰 비즈니스 제품 라인업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라우터, 스위치, 약간 이제 이야기 드렸던 CBW라는 모델까지도 네. 그런 모델이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전체적으로 비용을 또 산정을 그렇죠. 해봐야 되니까. 네.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좀 짧은 걸 할까요? 네. 이게 시스코 디자인의 패키지 같은 경우 사용량, 유저 수로 제한이 되는지 아니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러니까 질문의 요점은 사용량, 유저 수로 제한이 있는지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들은 퍼포먼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제품으로 볼게요. 보안 제품은 우리가 이거는 맨유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만큼 트래픽을 발생시켰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컨커런트에 대한 세시전이 얼마나 됐고, VPN에 대한 연결이 얼마나 됐고, 그들이 발생되는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엄청 많았을 때, 뭐 한 유저가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한 유저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의 성능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거 보면은. 네. 그다음에 모바일과 웹 화면의 차이점은 없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머라키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머라키를 대시보드를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고 PC에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접근하는 사이트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 링크가 동일해요. 그럼 동일하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화면이 작게 보이는 거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어플이 따로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이. 그 어플은 여기 매니지먼트에서 하고 있는 모든 펑션을 다 가지고 있진 않겠죠. 왜냐? 라이트한 버전으로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앱도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있고 있는 겁니다. 네. 웹엑스에는 AR 또는 VR 등 기능까지 포함되는 시대가 올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올 것 같고요. 연동해서 실제 시뮬레이션도 하긴 하죠. 네. 웹엑스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얼굴만 봤었는데 기능들이 애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인식해서 네임을 붙여주고 네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팅을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미팅한 내용에 대해서 자막 처리도 해주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웹엑스한테 불러요. 오케이, 웹엑스 미팅을 해줘. 그러면은 웹엑스가 알아서 미팅을 연장해주고. 이렇게 AI나 머신러닝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고, 저희는 VR을 통해서도 연동돼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웹엑스의 그런 똑똑한 기능들이 코그니티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미 지금 상용화 되고 있죠. 네. 비슷한 질문들이 많으세요. 네. 10명 정도. 그쵸. 아무래도, 20명 정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스몰 비즈니스 제품군도 있고 머라키 제품들을 뭐 그냥 대수를 작게 구매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점을 클라우드로 운영을 할 거냐, 온프라미스로 관리를 할 거냐, 여러 가지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저희 파트너나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고객의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가 레코멘드 해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로 올라볼까요? 랜섬웨어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많아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침략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웹을 접속하잖아요. 근데 안정되지 않은 웹을 접속해요. 웹을 접속했을 때 나도 모르게 특정 제품, 특정 악성 코드가 다운돼서 설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하지 않게끔 하는 엄브렐러,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파이어파워나 아니면 파이어홀이나 IPS,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려서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앞으로 내일부터 재택근무이다 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서 뭐 링크를 하나 달아요. 클릭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혹하는 혹하는 거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스코인데 시스코 중간에 하나 점을 시켜놔요. 네. 모르죠. 어. 클릭하죠. 그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웹에 대한 웹 보안도 있어야 되고 이메일 보안,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USB를 꽂았을 때 거기서부터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되는 악성 코드를 봐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엔드포 포인트, 엔드 포인트, 발음이 좀 어렵지만 그런 제품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단에서 위에 상단부터 밑에 클라이언트 단까지, 그다음에 중간에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들을 흘러다니는 것을 보여주는 뭐 스테로 같이, 그다음에 우리가 파이어 파워, ESA, WSA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방향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구매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UTM 장비 가지고 실행을 하긴 하죠. 거기에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뭐 쉬운 뭐 이런 사스 형태의 제품들, 엄브렐라 같은 경우, 네, 길었네요. 그렇죠. 네. 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잠깐만 위로 올려볼까요?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답변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네네. 대기업만큼 어떤 제품처럼 이런 부분도 지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기업은 조직이나 자금이 충분한 조직이 되어 있지만 SMB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대기업만큼의 효과가 나오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코 디자인드와 같은 시스코의 지원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질문 길어갖고 조금 길죠? 네. 제가 네. 길어서 그냥 더우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하지만 SMB는 조직이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대기업 효과만큼 나오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제품이긴 하지만 엔터프라이즈급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하드웨어 사양이 엄청 좋아졌어요. 네, 하드웨어 사양이 좋아졌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다,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고 소기업이다,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만큼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쓰는 거고,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거고, 이 인력만큼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적으로 보면은 같은 라인업입니다. 같은 라인업에서 퍼포먼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그러네요. 거의 1시간이 됐어요. 네, 끝날 시간이 네, 되어서 정리를 하셔야 될것 제가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시스코와 그리고 시스코 디자인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스코 웨비나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